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69장 행복을 만드는 유대 사고방식. 은행 지점장을 만난 과부. 튀니지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웃집에서 일을 해주며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외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다. 그녀에게 아들은 유일한 보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돈을 시나고그의 전례 담당자에게 주며 회장자의 기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매일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있었는데 얼마 뒤 부유한 자선가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게 된 뒤부터 담당자에게 돈을 2배로 주게 되었다. 아마 회장자의 기도를 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자. 그 후 담당자는 하루에 2번씩 기도를 올렸다. 하루는 모르는 남자가 거리에서 과부를 불러 세우더니 물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전례 담당자와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과부가 남자에게 얘기를 해주니 그는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수표를 끊어 서명하고 그것을 그녀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이것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가버렸다. 이튿날 여자는 은행에 가서 그 수표를 창구에 내밀었다. 창구 직원은 그 액면가를 보고 놀라 윗사람한테 의논하러 갔다. 부인, 지점장을 만나주시겠습니까? 과부는 지점장에게 안내되었다. 지점장이 수표와 서명을 본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이 수표를 주었습니까? 그녀가 수표를 준 사람에 대해 얘기하자 지점장은 사진을 한 장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녀가 대답하자 지점장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쓰러지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 뒤 침착을 되찾은 그가 과부에게 말했다. 실은 이분은 바로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전임 지점장이기도 했지요. 이 자리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아버지를 위해 회장자의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지점장은 수표의 전액을 여자에게 지불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액이었다. 친구는 재산보다 낫다. 옛날 드넓은 포도밭, 양떼와 소떼, 그리고 넓고 호화로운 저택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에게는 아들이 10명 있었는데 모두 재능이 있고 근면한 아들들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부자는 하루하루 느긋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들이 유산 다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고생해서 모은 돈이 싸움과 반목의 원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어느 날 부자는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명한 사람은 아직 건강할 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둬야 한다. 나는 너희가 내가 죽은 뒤 유산 분배로 서로 시기하거나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아들들은 입을 맞춰 말했다. 아버님이 오래오래 사시도록 신의 가호가 있기를 저희들은 서로 정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들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사람은 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게다가 재산도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나눠줄 것을 지금 약속해 두겠다. 나는 현금으로 1000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 100데나리온씩을 주마. 그만한 돈이 있으면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을 게다. 그 밖에 내가 죽은 후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해라. 아버님, 그런 염려는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축복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몇 년 후 아버지의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밭과 포도원이 피해를 입고 양과 소가 잇따라 병으로 쓰러졌다. 마침내 아버지는 빚을 갚기 위해 전 재산의 대부분을 남의 손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들들에게 약속한 1000데나리온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대지 않으려 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어 결국 그중 얼마를 사용하고 말았다. 그래서 남은 것은 950데나리온이었다. 아버지는 그간의 어려움으로 병으로 쓰러져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 9명의 아들들에게 약속한 대로 100데나리온씩을 나눠주었다. 9명의 아들들은 다 돌아가고 그 자리에는 아버지와 막내 아들만 남았다. 아들아, 어떻게 하면 좋지? 너도 알다시피 잇따라 재난을 당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돈에 손을 대고 말았구나. 이제 50데나리온 뿐인데 그 중에 30데나리온은 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너한테 20데나리온 밖에 줄 수가 없구나. 부디 애비를 용서해라. 그래도 네가 형제들 중에 가장 착한 아들이 아니냐. 막내 아들은 몹시 낙담이 되었다. 늙은 아버지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기대했던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것도 실망스러웠다. 아버님, 염려 마시고 부디 기운을 차리세요. 그 20데나리온으로는 장사를 하기도 어려운 듯한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게는 친한 친구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유산의 일부로 너에게 물려주마. 네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줄 거다. 친구는 1000데나리온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란다. 아버지는 병이 깊어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이래 동안의 상이 끝나자 아들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9명의 형들은 막내 동생이 20데나리온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도 하지 않았다. 형들은 아버지의 조언대로 100데나리온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해 재산을 늘리기 시작했다. 한편 막내 아들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졌다. 20데나리온으로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했고 생활비로 하나둘 사라져갔다. 그렇게 궁지에 빠진 아들은 아버지가 얘기했던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아들은 괴로운 듯이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말도 안 돼.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막내 아들은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어쨌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아버지의 친구들과 관계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남은 돈으로 음식을 장만하고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기꺼이 초대에 응하여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손님들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고인의 집에 수없이 초대받았던 일과 고인이 손님들을 융성하게 대접했던 일을 얘기했다. 이 막내 아들만이 아버지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는구려. 오늘 이 음식만으로도 큰 지출이라 힘들었을 텐데 그 친구 만년에 재산을 다 잃어 아들에게 재산을 제대로 남겨주지 못했다 하던데 그 친구 아들에게라도 우리 보답을 하면 어떻겠소. 그 자리에서 손님들은 각각 새끼를 벤 암소 한 마리씩과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돈도 모아주기로 하고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시간이 흐르자 송아지가 차례차례 태어나 막내 아들은 그 송아지를 좋은 값을 받고 팔았다. 아들의 사업은 어느새 운이 붙어서 형들보다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이 어려울 때는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다.